중진국이 선진국 되기는 어렵다. 중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러니까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도 있다. 종종 듣는 말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중진국이라는 단어는 미들 인컴 컨트리, 즉 중소득국을 번역한 말입니다. 세계 각국을 고소득국, 중소득국, 저소득국으로 분류하는 기관은 바로 세계은행 월드뱅크입니다. 기준은 당연히 소득입니다. 지표는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입니다. 단위는 미국 달러죠. 2024년 분류로는 13,846달러 이상이면 고소득국입니다. 83개국이죠. 1,135달러 이하면 저소득국입니다. 26개국입니다. 중간이면 중소득국입니다. 모두 108개국이죠. 기준은 단순합니다. 고소득국, 중소득국, 저소득국이라는 단어는 뜻도 분명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고소득국을 선진국이라고, 중소득국을 중진국이라고, 저소득국을 후진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이 애매해집니다. 단순하게 소득이 많은가 적은가처럼 명쾌한 느낌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무언가 두루두루 좋은 것 같고 후진국은 두루두루 나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구체적 단어를 추상적 단어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학자와 기자와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학생과 독자와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라는 단어는 한국과 일본만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면 일본인들이 애매하게 번역한 단어를 한국의 학자와 기자와 공직자들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버리고 고소득국, 중소득국, 저소득국이라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잘못된 번역이 주는 느낌 때문에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단어는 버리기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기관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IMF는 37개국만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개발도상국이죠. 기준은 1인당 GDP 국내 총생산과 고소득 일자리입니다. 단위는 구매력 환산 PPP 달러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생산이죠. 1인당 생산, 1인당 연봉이 많아야 선진국입니다. 여기서 생산이란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뜻합니다. 땅을 파서 모래를 팔면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도 작고 추가된 가치도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래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면 추가된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반도체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판다면 부가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모래 그대로를 파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개발도상국이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파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혁신되어서 연봉이 많아진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를 팔아서 소득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죠. 땅에 묻혀 있었을 때부터 가치가 큰 것이지 추가된 가치는 작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보석을 캐도 마찬가지죠.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국은 83개국이지만 IMF는 37개국만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제외되는 나라 가운데 상당수가 산유국입니다. 가이아나,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UAE 등은 고소득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닙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혁신된 나라에 대해서도 IMF 기준은 세계은행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IMF 기준으로는 1인당 GDP가 PPP 달러로 42,000 이상이어야 선진국입니다. 하한선을 겨우 통과한 나라가 그리스죠. 산업화가 꽤 되었어도 그리스보다 못하면 선진국이 아닙니다. 불가리아, 우루과이, 칠레가 세계은행 기준으로 고소득국이지만 IMF 기준으로는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IMF는 부가가치만 따집니다. 정치, 사회, 문화, 안전, 도덕, 언론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아닌 것들은 아무리 모자라도 선진국일 수 있습니다. 정당 하나가 장기 집권하는 싱가포르도, 시위가 많은 한국과 프랑스도, 딱히 고유한 문화가 부족한 안도라나 산마리노도, 흉악범죄자가 많은 미국도, 불쌍하거나 다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려도 선진국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은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일 때만 부러운 나라일 뿐이죠. IMF는 1인당 GDP가 많아져도 몇 년 이상 관찰한 다음에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는 그리스보다 1인당 GDP가 많은데도 선진국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죠.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IMF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디벨롭드 컨트리와 디벨로핑 컨트리 조합이나 어드밴스드 컨트리와 어드밴싱 컨트리 조합을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개발된 나라와 개발 중인 나라, 전진해버린 나라와 전진 중인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일본인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 개발도상국과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완료형이 문제입니다. 디벨롭드와 어드밴스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완료형입니다. 학교 졸업 같은 겁니다. 초등학교를 마쳤으면 졸업생입니다. 초등학생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버벅거리든 곱하기나 나누기를 자주 틀리든 초등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입니다. 밥을 먹은 사람과 먹는 사람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점심을 먹은 사람이지 점심 먹는 중인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과 연애 중인 사람과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유부남이나 유부녀죠. 미혼일 수 없습니다. IMF가 사용하는 단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보다는 산업화된 나라와 산업화 중인 나라 정도로 번역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30년 넘게 뒷걸음질 치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은 이제 선진국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IMF는 일본을 여전히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한번 산업화가 되면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산업화 이전 경제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탐험한 결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진국, 후진국이라는 단어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도 개발이 완료된 나라와 개발 중인 나라로 인식하면 좋습니다. 단어만 정확하게 단순 명료하게 쓰면 중진국을 벗어나면 선진국 된다. 선진국도 잘못하면 후진국 되기 쉽다. 선진국은 정치, 사회, 문화, 안전, 도덕, 언론도 좋을 거야. 같은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국을 벗어나면 중소득국이 되고, 중소득국을 벗어나면 고소득국이 된다. 개발 중인 나라를 벗어나면 개발된 나라가 된다. 처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지식을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 다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도 끝이 아니야. 선진국이 되었으면 정치 강국, 사회 강국, 문화 강국, 안전 우수국, 도덕 우수국, 언론 우수국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 그래야 일본처럼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선진국 되고 나면 무조건 경제가 우선이 아니야. 같은 시사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